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재밌는 수동 에스프레소 추출 기구를 들고 와봤거든요. 바로 이놈 커피잭이라는 거거든요. 제가 돈 주고 산 건 아닙니다. 구독자님께서 구입하신 다음에 저한테 한번 써볼래 하고 빌려주신 거예요. 근데 이 녀석 예전에 킥스타터로 주문을 하셨다고 합니다. 근데 무려 3년을 기다려서 받았다고 해요. 와. 자, 얘 같은 경우 킥스타터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판매 가격을 보면 거의 150유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. 비싼 가격이죠. 자, 그러면 이놈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이 케이스 같은 경우 구입을 하면 같이 따라오는 케이스 같아요. 자, 한번 딱 열어보면 요래 생겼습니다. 요렇게 케이스는 나름 단단해요.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커피잭 본체가 있습니다. 제가 좀 전에 씻고 왔더니 약간 이렇게 뿌옇게 김이 서렸는데 원래는 이렇게 뿌옇지 않아요. 완전히 투명합니다. 자, 이 옆에 딸려있는 얘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, 얘 같은 경우에는 수동 에스프레소 추출 기구입니다. 요 위에를 돌려서 힘이 이렇게 셉니다, 여러분들. 말이 안 나오네. 이 위에 뚜껑 같은 경우는 뭔가 고정이 돼 있지 않아요. 그냥 쑥 이렇게 넣는 스타일. 끝에 오링이 조그맣게 달려 있어서 살짝 어느 정도 고정력은 있습니다. 근데 방금처럼 빵 하고 튕기면 날아가 버릴 수 있다. 자, 아무튼 평소에는 이렇게 잠겨 있다가 사용할 때 살짝 돌려서 이렇게 열면 펌핑을 할 수 있게 펌프가 튀어나옵니다.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압력을 만들어내는 거죠. 이렇게 눌러서 압력을 만들어내는 거 대표적인 거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피코프레소라는 놈이 있습니다. 요 놈이죠. 얘 같은 경우도 옆에 이게 핸들을 분리해서 펌핑을 이렇게 해서 압력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이죠. 조금 비슷한 느낌입니다. 자, 이 투명한 공간, 여기는 뚜껑을 빼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물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. 자, 그리고 아랫부분 돌려서 빼보면 자, 물이 분사돼서 나올 수 있는 샤워 스크린입니다.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커피 가루가 들어가는 바스켓 역할을 하는 애죠. 자, 근데 뒤집었을 때 뭔가 구조가 독특하죠. 이 가운데 회색깔 밸브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. 얘를 지금 제가 보니까 뭐 더블월 바스켓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애들하고 약간 흡사해요. 요즘에는 잘 안 다는데 이렇게 달아놓은 게 좀 신기했습니다. 피코프레소 같은 애들은 바로 바스켓이 이렇게 노출이 되죠. 바텀리스로. 이런 구조를 요즘에는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구조는 이게 끝입니다. 굉장히 간단해요. 여기에 커피가루 채우고 장착한 다음에 물 붓고 뚜껑 덮어서 펌핑 뽕뽕뽕 하면 커피가 나옵니다. 끝이에요.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얘는 이런 받침대도 따라오더라고요. 여기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쓰면 굉장히 편합니다. 이런 잔을 여기다 딱 받쳐놓고 바로 추출을 할 수 있죠. 피코프레소 같은 이런 애들은 이런 받침대가 없기 때문에 뭐 잔 위에 대고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 되거든요. 이게 은근히 불편합니다. 잔이 튼튼하면 모르겠는데 튼튼하지 않으면 뭐 뽑다가 뭐 디비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. 피코프레소가 여기 들어가나? 사이즈가 안 맞네요. 그리고 아까 전에 옆에 빼놓은 이놈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 방금 이 밑에 달려있는 그 바스켓입니다. 근데 놀라운 거는 요것도 한 개 따라왔던데 열어서 보면 이 바스켓이 3개나 더 있어요. 이걸로 봐서는 이 바스켓에다가 원두 넣고 템핑까지 해가지고 뚜껑 덮어서 들고 다녀라 이런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다가 추출할 때 이 바스켓만 계속 바깥 꼽아주면 연속 추출을 할 수 있다 이거죠. 요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다만 조금 걱정인 거는 요 안에 템핑까지 다 해놨을 때 이를 빼서 보면 요 홈이 딱 있어가지고 넣으면 충격이 덜 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충격을 좀 가다 보면 캠핑 해놓은 게 흔들려서 깨질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깨져버리면 추출이 좀 엉망으로 나오겠죠. 자, 그리고 또 따라오는 구성품은 이 템퍼가 있습니다. 이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이 커피잭 독자적인 규격이에요. 대충 제가 재보니까 47mm, 8mm쯤 되는 것 같습니다.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51mm나 54mm, 58mm 요런 액세서리들을 같이 쓸 수가 없어요.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템퍼를 이자 묶지 말고 잘 간수를 해야 돼요. 이거 없으면 템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대충 이제 겉모습이나 뭐 이런 걸 다 봤는데요. 만듦새나 이런 거는 제가 만져봤을 때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.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덜하긴 한데 뭐 이런 플라스틱으로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모양새들이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받침대 같은 경우는 철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도 뭐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.
근데 이를 보고 있으니까 좀 설계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아까 전에 보신 뚜껑이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왜 이렇게 해놨지? 라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보여요. 그거는 제가 추출하면서 또 혹은 추출하고 나서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일단 추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커피잭 예열부터 해줄 거거든요. 뚜껑 뺀 다음에, 사실 이 뚜껑 안 닫아도 되는데 그냥 저는 뚜껑 닫아놓고 예열시킬게요. 아까 로켓 폭발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거 만질 때마다 좀 불안해요. 자, 옆에 빼놓고 이제 원두를 담을 건데요. 제가 보니까 뭐 14~15g까지도 담기긴 한다라는 글을 봤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테스트 해봤을 때 14~15g은 좀 힘들었습니다, 담기가. 물론 원두마다 부피가 다르니까 뭐 원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해봤을 때는 14~15g은 조금 힘들더라. 그리고 얘는 도징 링이 따로 없어요. 그래서 원두 담을 때 좀 힘듭니다. 옆으로 많이 새요. 근데 마침 이 피코프레소 도징 링이 여기에 딱 맞더라고요. 기가 막힙니다. 그래서 여기에다가 12g만 담아줄 거예요. 분쇄도는 일반 에스프레소보다 조금 더 거칠게 분쇄를 해왔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딱 12g이거든요 14g, 15g 넣으려면 요어서 계속 두드리가 다지 넣고 붓고 이래야 돼요. 12g 상태에서도 사실 요렇게 막 이래 해가지고 이래 해야 간신히 들어가거든요.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다져 넣었는데도 12g이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. 도징링 빼보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. 그래서 얘가 바스켓 사이즈가 생각보다 좀 작다. 이래가 탬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살짝만 해주고, 지금 보시면 옆에 이 공간도 많이 남아있죠. 이 템퍼가 이 바스켓 사이즈보다 좀 작습니다. 좀 놀아요. 요래가 한 번 더 탬핑. 옆에 벽면에 커피가루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좀 아쉬워요. 자, 이제 예열 다 된 거 물 버릴 겁니다. 적당한 볼에다가 요래 가지고 쭉쭉 요래 버려도 됩니다. 아니면 요래 버려도 되죠. 편하신 걸 버리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아까 준비해 놓은 커피 장착. 지금 요 옆에가 유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이거 예열하고 나면 굉장히 뜨겁습니다. 맨손으로 잡기가 사실 힘들어요. 그래서 이 옆에만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합니다. 거치대 거치하고 이제 추출할 물 넣고, 저울, 샷글라스. 자, 추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뭐 인퓨전을 줘도 되고 추출을 바로 연결해도 됩니다. 저는 그냥 바로 계속 연결해 볼게요. 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. 위에서 밑으로 그냥 몸무게를 실어서 꾹꾹 이렇게 누르니까 뭐 누를만 해요. 힘들지 않습니다, 별로. 자, 저는 한 25g 정도 뽑으려 했는데 25g이 딱 나왔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크레마층이 굉장히 얇습니다. 네, 그리고 가운데 구멍이 뻥 하고 뚫려 있어요. 자,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뭔가 좀 어설프죠. 네, 나쁘진 않은데 일단 생김새는 약간 어설픈 느낌은 있습니다. 좀 연합니다. 모카포트보다는 진한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에스프레소 기준보다는 조금 연한 느낌?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나 제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. 근데 다른 분들이 뽑은 에스프레소도 보니까 크레마가 좀 이렇게 얇았어요. 물론 뭐 추출 비율에 따라 그리고 분쇄도에 따라 추출되는 모습이나 크레마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크레마가 막 빵빵하게 떠 있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맛이 조금 연한 느낌이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뭔가 맛도 좀 덜 나온 느낌도 있어요. 요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원두양을 더 많이 넣거나 혹은 분쇄도를 더 곱게 갈아서 더 진한 커피를 우리는 뽑으려고 많이 합니다. 근데 아까 보신 대로 지금 12g만 넣어도 꽉 차죠. 더 이상 원두를 넣기는 좀 힘듭니다. 그래서 원두 분쇄도를 좀 더 곱게 갈아와 봤거든요. 요거 한번 추출하는 거 보여드려 볼게요. 자, 원두 좀 더 곱게 분쇄해 왔습니다. 똑같이 12g 넣어 볼게요. 시작해 볼게요. 이번에도 따로 뭐 인퓨전을 주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쭉쭉 눌러 보겠습니다. 자, 뭔가 좀 이상합니다. 처음에 저는 이게 뭐 고장났나? 왜 이렇지?
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힘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막 추출되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헐렁헐렁합니다. 제대로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. 이거 뭐지? 약간 헐렁헐렁해요. 이 누르는 느낌이 빡빡한 느낌이 아니고. 그러니까 추출되는 모습도 보면 뭔가가 이상해요. 자, 일단 추출했으니까 맛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. 지금도 뭐 크레마는 구멍이 뻥 나가 있습니다. 오히려 더 연해진 느낌이에요. 뭐 진하게 제대로 추출이 됐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. 자, 조금 전에 제가 뭔가 헐렁헐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. 너무 숨풍숨풍하게 이 펌프가 들어가더라고요. 이게 왜 이럴까, 고장이 난 걸까 하고 좀 검색을 해보니까 얘는 안에 안전 밸브 같은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압력이 9bar 이상 들어가면 그 밸브가 물을 다시 위로 올려버립니다. 그러니까 과한 압력을 받으면 이 밸브가 열려버리는 거죠. 우리 저기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보면 OPV 밸브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?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과한 힘을 받게 됐을 때 애가 추출이 억지로 막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헐렁한 느낌으로 이렇게 눌러지는 거죠. 자, 이 밸브가 달려있는 거는 저는 장점과 단점 둘 다 있다고 보거든요. 장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처음 이런 수동 머신을 쓰시는 분들은 압이 많이 받고 굉장히 힘이 든 상황에서도 억지로 눌러가지고 파손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그런 거를 방지해 줄 수 있겠죠.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수동 머신들은 추출을 딱 할 때 눌러보면 압이 많이 받는 게 느껴집니다. 근데 추출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느낌이 있어요. 아, 이 정도까지는 눌러도 될 것 같은데, 이 정도로 누르면 좀 진하게 확 나올 것 같은데 하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. 근데 그 느낌이 오기 전에 야가 차단을 미리 해버려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진하기가 뭐 불가능하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. 저는 조금만 진하게 뽑으려 치면 얘가 물을 돌려버리니까요. 하지마! 하고 지금 이 분쇄도 똑같이 해가지고 피코프레소에서 한번 추출을 해볼까요? 어찌 되는가? 자, 분쇄도는 방금 전에 커피잭이랑 똑같은 분쇄도입니다. 근데 커피 양을 좀 더 많이 넣을 거예요. 이 피코프레스는 바스켓이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양을 넣을 수 있습니다. 한 15g까지 넣어볼까 생각 중이에요. 그러니까 커피잭보다 한 3g 더 들어가는 거죠. 자, 15g을 넣었을 때 한 이 정도 느낌입니다. 자, 탬핑 살짝 한번 해주고, 오케이, 장착도 해줄게요. 이 피코프레소 같은 경우는 물통 위에 뚜껑이 이렇게 완전히 결합이 됩니다. 밀봉이 돼요. 이렇게. 근데 커피잭 같은 경우는 위에가 이렇게 열려 있죠. 그러니까 거치대 안 올리고 그냥 이런 데서 막 추출을 하다 보면 힘 들어가다가 삐끗 해버리면 이 뜨거운 물이 확 쏟아질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이 피코프레소가 좀 더 안정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피코프레소 거치를 하고,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이 거치대는 피코프레소 게 아닙니다. 다른 거 제가 거치대가 있어가지고 꼽아보니까 딱 맞길래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요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어이구, 힘이 좀 쭉 들어가네요. 두 손으로 좀 쪼아 보겠습니다. 자, 아까 커피잭이랑은 완전히 다르죠. 네, 차이가 많이 납니다. 훨씬 진하고 확실히 원두가 많이 들어가니까 달라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커피잭에 비해서 피코프레소는 3g이나 원두를 더 넣었는데 당연히 진한 게 맞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똑같은 분쇄도에 원두를 3g이나 덜 넣었는데도 이 커피잭은 추출이 제대로 안 됩니다.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 하면서 물을 뒤로 빼버리는 거죠. 얘는 3g이나 더 넣었는데도 잘 짜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커피를 진하게 짤 수 있는 능력치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.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지만 피코프레소는 문제없이 짜주는 분쇄도임에도 커피잭은 못 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이 부분은 좀 아쉽죠. 우리가 이런 수동 에스프레소 추출 기구들을 쓰는 이유는 그래도 에스프레소에 근접한 그런 맛을 찾기 위해서, 좀 진한 커피 맛을 얻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그 한계치가 딱 걸려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. 자, 아무튼 맛적인 부분에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,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해볼게요. 이제 추출되고 난 뒤에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요렇게 바스켓을 아예 빼보겠습니다. 자, 요렇게 돼 있어요. 실제로 우리가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뽑았을 때보다는 뭔가 윗부분이 움푹움푹 파여있는 느낌도 있고 꼼보 같은 느낌도 있어요. 아주 썩 만족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뭐 그냥 그런가 보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커피잭, 구멍이 뻥 나가 있죠, 가운데. 제가 몇 번을 해도 이 현상이 계속 나왔습니다. 이거 저만 이런가 하고 다른 분들의 추출 영상도 비교를 해보니까 커피 유튜브계의 큰 형님이시죠.
제임스 오프만 형님도 추출하고 났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안 좋은 현상 같죠? 자, 그리고 이 바스켓 안쪽 여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커피 찌꺼기 일단 한번 닦아내고 보시면 안에가 울룩불룩한 뭔가 자국이 생겼죠. 이게 뭐야 하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. 제임스 오프만님 영상도 보면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뭔가 잘못 쓴 게 아니라 이 커피잭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겠죠.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? 제가 한번 분리를 해봤습니다. 이게 분리하기도 참 어렵거든요. 이게 그냥 막 이래갖고 분리가 안 돼요. 이런 끝이 뭉툭한 걸로 이 회색깔 밸브를 살짝 지그시 눌러주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. 자, 빠져나왔는데, 자, 보시면 이 필터 부분 옆으로 보면 이제 접혀 있는 구조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이 접혀 있는 부분 가세, 이 가에 보면 이 커피 찌꺼기가 다 끼어 있어요. 이거 세척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. 이 구조가 좀 하여튼 별로입니다. 아무튼 자, 요 놈도 제가 싹 한번 닦아 볼게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이거 굉장히 지금 얇아요. 저는 에스프레소용에 들어가는 필터 중에 이렇게 얇은 거는 처음 봅니다. 자, 얼마나 얇냐면 제가 손으로 보이시죠? 울룩울룩 하는 거. 이렇게 움직임씩 움직입니다. 이 정도로 얇아요. 제가 힘 조금만 더 주면 반으로 바로 잡힐 거예요, 이거. 이거는 방금 전에 수출한 피코프레소 겁니다. 이게 뭐 내가 이렇게 힘을 준다고 제끼고 뭐 이게 구겨지고 이 될 게 아니에요, 얘는. 근데 이렇게 얇게 해 놓으니까 추출을 하면 압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국이 생기는 거죠. 밑에 부분 보여드리면 이 안에 보시면 뭔가 모양이 있죠. 이 모양 그대로 얘가 찌그러진 거예요, 지금. 얼마나 얇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겠나. 요게 좀 아쉽습니다. 이 구조가 진짜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아까 필터 옆부분 접혀 있는데 여기가 이 끝에 가세 홈에 쏙 꼽히는 형태입니다. 근데 그 홈에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커피 찌꺼기나 이런 게 계속 끼어요. 근데 실제로 이렇게 분리하지 않으면 씻어내기가 힘듭니다. 자, 근데 제가 이거 한번 분리해 보니까 꼽기가 진짜로 짜증납니다. 어떻게 꼽아야 되는지 제가 이거 분리한 김에 한번 씻어내고 보여드려 볼게요. 장착을 하려면 이 필터를 요래 넣습니다. 자, 근데 이렇게 하면 고정이 안 되겠죠. 끄떡끄떡 움직입니다. 그래서 있는 게 이 링이에요. 이 링이 들어가야 됩니다. 근데 이 링을 넣고 꼽으면 안 들어가요. 제가 몇 번을 해봤는데도 안 들어갑니다. 무리하게 하다가 필터가 링을 찝어가지고 끊길까봐 힘을 주지도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 링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넣으면 어떨까 했는데 이 링 자체가 지금 보시면 너무 얇아요. 쏠랑쏠랑 빠집니다, 계속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요래 넣고 링을 요 손톱 끝이나 뭔가 뾰족한 걸로 쑤셔 넣는 거죠, 이 사이로. 이렇게. 이게 맞나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야 들어가더라고요. 이렇게 다 들어갔다. 이제 이래 하면 이제 DB도 안 빠집니다.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. 자, 오늘 이렇게 커피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애매한 제품입니다. 이게 3년 전에 펀딩을 받아놓고 인제서야 보내기 시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쓰기에는 썩 좋은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. 피코프레소랑 얘랑 좀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저는 피코프레소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. 피코프레소가 가격도 좀 더 쌀 거거든요. 근데 결국 피코프레소랑 해도 뭐 나노프레소, 미니프레소 뭐 이렇게 거쳐가지고 결국 지금까지 오면서 발전을 계속 한 모델이란 말이죠. 이 커피잭도 계속 진화를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. 좀 더 사용하기 좋고 추출하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진화를 한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해봐요. 자, 그러면 즐거운 홈카페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.